오피스텔 월세 9개월 연속 상승. 그래도 사는 사람은 없다. 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건데, 지금 아파트 가격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인 오피스텔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을 사겠다는 사람도 확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월세는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오피스텔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의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피스텔 월세가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월세가 상승하고 있을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 상승 이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던 빌라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오피스텔 전세 사기도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전세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전세 사기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의 경우 지난 2월에 월세 상승률이 0.20%, 전월 0.09보다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1월에 0.04%, 12월에 0.05%, 올 1월에는 0.07%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원칙 중에 월세가 상승하면 부동산 거래도 상승하기 마련인데 과연 항상 상승할까요? 그럴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치솟는 월세에도 매매는 안 된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치솟는 월세에도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이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지만 전세 수요자가 곧 오피스텔 매매 수요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이제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 7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20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수치를 본다면은 서울이 0.07% 하락했고 신규 오피스텔이 많은 수도권은 0.13%가 하락했어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방은 0.20%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하락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뭘까요? 1인 가구나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도 1인 가구나 청년층은 월세로 갈 뿐이지 매매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매 수요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갭이 커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예. 또 시세차익을 노리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이유를 들자면 2020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세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쓸데없는 오피스텔을 가질 경우에는 이주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득보다 실이 크다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점점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비쌀 때는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다 해도 계산을 해보면은 대출 금리보다 월세가 안 나오는 것도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피스텔 수익률, 은행 정기 예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져볼게요 한번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좋은지, 은행 정기 예금이 좋은지를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른 지난 2월 통계를 보면은 오피스텔 수익률은 5.25%고 리스크가 있는 은행 정기예금은 4%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오피스텔 월세를 5.25% 받으면 나쁘지 않죠. 괜찮죠. 임대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컨설팅 받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오피스텔 수익률과 은행 정기예금은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오피스텔 부동산이냐가 훨씬 중요한 요소죠. 불경기 때는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 금리가 유리한 것이고 반대로 호경기 때는 은행 금리보다 부동산 이익으로 얻는 수익이 높으니까 부동산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막연한 오피스텔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떤 오피스텔을 그냥 받았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오피스텔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오피스텔에 기웃거리세요. 오늘 영상 오피스텔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